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오늘 3% 정도 상승세가 나오죠. 근데 한미반도체 볼 때 하이닉스 계속 보라 그랬죠. SK 하이닉스. 자, 이렇게 고가를 수렴하는 그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제가 한미반도체와 하이닉스를 계속해서 같이 보는 이유가 있겠죠. 한미반도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이닉스가 가격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엔비디아 주가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엔비디아를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하이닉스를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한미반도체까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주식시장은 뭉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뭉쳐서 움직인다는 게 뭐냐?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이 추세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종목군이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야 되겠죠. 근데 종목군들이 뭉치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뭉치고 뭉쳐져서 지수, 즉 시장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과정이 생기겠고, 이런 올라가는 과정에서 피어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즉 앞단에서 이 업종, 이 테마, 그렇죠? 이 섹터를 끌고 가는 기업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맨 앞단에 서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예요.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를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보면서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 주식을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죠? 며칠 동안 빠졌고, 빠지는 과정에서 슬쩍 올라와서 지금 5일선에 거의 수렴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이닉스는 지금 어떻죠? 5일선 넘어버렸죠. 자, 상대적으로 봤을 때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더 강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간에서 고가를 돌파하는 데까지 필요한 등락폭이 엔비디아보다 한미반도체가 더 강하죠. 이 이야기가 뭐냐? 엔비디아보다 한미반도체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한 범용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이 혹시라도 기대치를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이닉스에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에다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그쵸? 영향을 미치겠지만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끊어질까? 그렇진 않다는 거죠. 즉 엔비디아 쪽으로만 HBM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AI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기 너무 복잡하고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쵸?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제가 패스를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GPU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고, HBM은 메모리 반도체다. 즉 GPU의 성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HBM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물량을 못 맞춰주면 엔비디아가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에서 원하는 단가를 못 맞춥니다. 자, 장치 산업이라는 건 정말 많은 자본이 필요하고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와서 엔비디아가 새로 만들 수 있다? 그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밀어주고 있는 거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었던 건 또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HBM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결국에 성공은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구간,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반등을 주는 구간에서 엔비디아의 상승이 나오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강세를 보이는 것도 이런 것 때문이다. 우리는 이 구간에서 언제 매수해야 되고 어떤 가격대에 내가 매수해서 보유를 이어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판단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어떤 종목에 가서도 수익을 낼 수 있고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실전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지금 반도체 종목군, 그쵸?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수페타시스를 한번 보면 제가 어떻게 매매했는지 명확하게 보이죠? 모두 다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이 발생했다는 점. 근데 매매하는 과정에서 제가 오늘 5% 손절을 했거든요. 이렇게 손절하는 구간이 필요하다. 근데 오늘이 무슨 날이냐? 엔비디아가 반등한 날입니다. 엔비디아가 반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수페타시스를 매도를 했다는 점. 그렇죠. 이쪽이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 거의 단에서 조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그만큼 주식이, 그렇죠, 이 조금 압축되어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봐야 된다. 자, 뭐 다른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DI나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요것도 HBM 장비 관련된 종목이죠. 이걸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있죠. 수익의 폭이 25%, 14%쭉 내려서 보면 26, 22, 18%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하지만, 올라가는 구간을 정확하게 공략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쭉 올려서 보면 웬만큼 강하다는 종목들은 제가 매매를 모두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이런 식으로 제가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가격을 확인하고 매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어서 여기 6월 21일 날 매매하고 있는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재룡산업도요. AI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그럴수록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고 그럴수록 전기 설비를 다시 갖춰야 되고 미국에서 전기 부족 사태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면서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 거죠. 확인하고 매매를 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35%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파생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가격에 대해서 모르겠다 그럼 와서 배우시면 되고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매매를 했을 때 이런 정도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점. 자, 그리고 뭐 HLB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그쵸? 어저께 제가 매도하니까 한 12% 정도 빠집니다. 이것조차도 그쵸?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을 보게 되면 내가 매도를 못합니다. 매수부터 매도까지는 첫 번째 매수가 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보자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가격 반등이 확인이 됐다. 하지만 종목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반도체 종목군이 앞으로 잘 된다고 해도 내가 어떤 종목을 찾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치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한미반도체가 앞으로 계속 잘 갈 거예요. 떨어졌더니 지금 개미털기 이딴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무엇 때문에 잘 갈 거라는 명확한 기준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재료 때문입니다. 어떤 호재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 다 동일하게 봐야 될 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 하지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만한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가 확정짓지 않겠다. 여기까지가 딱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가격을 봤을 때는 정말 냉정하게 가격만 보면서 매매를 할 수가 있고 그래야 내가 이런 정도의 매매 그쵸? 아까 전에 보셨던 그런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분은 그쵸? 아까 전에 보신 내용처럼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보지 않는 가격 분석 방법을 와서 배우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제가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지는 제가 이야기를 다 드리고 있는데 기준이 되는 건 하나예요. 2주를 넘기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심리를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내가 믿는다고 이 종목이 올라가나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 확인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기준이 필요하고요. 저는 그걸 여기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매매한 내역을 보면 어떤 종목이든 2주를 넘기지 않습니다. 2주를 넘어갔을 경우에는 수익 구간이어야 되고요. 수익 구간을 내가 만들 수 있었을 때 2주를 넘길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안 된다면 내가 중간에 손절을 하거나 2주 전후로 해서 무조건 손절 구간을 잡아야 된다.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함께 내용 준비를 해놨고요. 무엇보다 한미반도체가 이제 고가 돌파 구간 거의 뭐 목전에 와 있기 때문에 그쵸?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그 변동성에 맞춰서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한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요.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과정에서 나는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게 좋다. 반대로 하락할 때는 그쵸? 하락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도해도 수익 날 수 있는 가격대를 잡아야 된다. 그런 가격대를 어떻게 잡을 건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가장 쉽게 표현해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